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8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민원연에서 언론을 모니터해 주실 인턴을 찾습니다. 채용 인원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조금 많이 5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시사 토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뉴시스나 이런 통신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언론 모니터다. 주 5일 매일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학원을 다니시거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무를 못해요 하실 때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은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있고요. 꼭 하셔야 되는 자격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해본 결과 단 하나 조건은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요. 여기서 잠깐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연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인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막 모니터 하자고 아마 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저희와 같이 최소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최소 3개월은 저희랑 같이 해보시고 본인이 좀 더 일정을 잡아서 같이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본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 언론 모니터 인터넷 언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소식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미디어 오늘에서 나온, 그러니까 미디어 스크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미디어 오늘에서요. 포털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는데 제목이 포털 평가위원회 돈 받고 쓴 에드버토리얼 양성화 의결이라고 썼습니다. 에드버토리얼. 네. 기사 광고죠. 네. 자,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에드버토리얼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에드버토리얼이라는 그 기사를 우리가 여러 차례 저희 미디어 탈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신문 보도에서 광고비를 받고 기사처럼 쓰는 일종의 기사형 광고. 광고형 기사. 네. 아무튼 그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네. 약간 개념은 다르죠. 네. 기사형 광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형 기사라는 거는 기사이긴 기사인데 광고처럼 흉내내는 기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거야. 근데 그런데 기사형 광고는 광고인데 기사로 사기를 치는 기사의 형식을 빌려요. 네네. 그런 내용이죠. 기사처럼 보이는? 네네. 광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신문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특정 종교에서 신문 지면을 다 사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광고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문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 종교를 찬양하는 특정 종교를 거의 홍보하는 선교 매체처럼 이런 기사를 냈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광고였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한 바 있고요. 그때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에드버토리얼 광고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낚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 에드버토리얼을 제도화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허용하겠다. 라고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하고
맞물리는 느낌인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이게 끝까지 조금만 더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주장은 제휴 평가위 내에서 에드버토리얼과 관련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진 가운데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의결이 나온 것이고 당장 허가하는 건 아니고 추후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정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에드버토리얼은 주로 이제 그 기사형 광고이고요. 지난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과 언론사 간 처리할 문제로 제휴평가위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보도에 대해서. 그런데 TF를 만들어서 규제 여부를 계속 논의해 왔는데 이게 이제 규제를 하지 않고 허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통과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 에드버토리얼은 중요한 게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광고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고인데 그거를 포털이 공유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포털이 올려주면은 이거를 이렇게 기사로 올려주면은 포털에 송고가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 그 기사를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얘네가 해준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드버토리얼의 그 광고비가 재미가 이제 나 같아도 그거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예를 들어 미디어 탈곡기를 기사에서 기사처럼 막 이제 칭찬해 주는 것과 그냥 미디어 탈곡기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를 실는 것과 뭐가 더 좋겠어요. 게다가 이거는 공유가 된다는 거잖아. 포털에 올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허가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사 입장에서는 좋아할까요? 그럼요. 일단은 광고 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버토리얼 광고. 그러니까 이게 단가라는 개념도 사실 명쾌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데 사실은. 예. 그런 것 같은데 요거 아무튼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뭐 기준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금준경 기자가 이제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몇몇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결이 지금 됐다라는 얘기만 나와서 쓴 거거든요. 근데 아주 상세한 내용, 그러니까 진짜로 어디까지를 에드버토리얼로 보고 어떻게 제도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방침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에드버토리얼 기사는 공유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공유하면 다 규제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포털과 저널리즘, 그러니까 포털이 저널리즘에 바람직하게 기여하려면 최소한 아닌 기사는 빼야지 되는 거죠. 이건 기사가 아니고 광고잖아요. 광고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그러면 제휴평가위원회는 신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휴평가위원회 자체에 신문사가 워낙 입김이 세잖아요. 이 안에 신문협회가 들어있고 자기들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이 그 뉴스 소비자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 지금 2개밖에 없고요. 2단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관계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휴평가위원회 그 구성이 사실은 재평의 자체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네. 제목이 뉴스토마토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입니다. 아니 도대체 네. 어떻게 가상화폐 또 뭘까? 통통코인이래 이름도. 네네. 아 너무 웃기다. 야, 말 이거 진짜 그대로 대박이다. 뉴스토마토라고 뭐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네네. 좀 유명한 데 아니에요? 유명한 언론이죠. 그런데 임직원의 월급 일부를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9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팀장급 이상 임직원 월급의 30%, 평기자의 월급의 10%를 주 코인통이 발행하는 통통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통통코인이 구내식당에서 쓸 수 있는 뭐 그 코인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 구내식당에서 뭘 먹으려면 통통코인으로 써야 된대요.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 이거 현금으로 안 되고 네, 카드도 안 되고 통통코인으로만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래서 통통코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없다라는 논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밥 먹으려면 통통코인 써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야, 이게 정확하게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식대 뭐 이런 게 임금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식대를 통통코인으로 보통 그렇게 근데 그게 10%씩이나 된다는 건 좀 과하거든요. 월급의 심한데? 10%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큰 돈인데 되게. 예. 내가 참 근데 이거를 그래서, 코인으로 준다는 건데
토마토 그룹은 공지 메일에서 통통 코인의 저변 확대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이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더욱 필요할 때라면서 회사에서는 통통 코인의 유통 확대와 임직원의 사용 기회 증진 및 실질적 혜택을 위하여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여해라. 열심히 우리 애사심을 가지고 여기서 애사심이 등장합니다. 적극 독점하겠다는 애사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재밌는 거는 토마토 그룹은 코인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실제 지급 금액보다 5% 더 많은 코인을 지급하시고 계시다고 하고요. 5%나 많이 줘요? 5% 더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현금보다 5% 더 준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강제 사항은 아닌데 강제는 아니래. 좀 더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덧붙여요.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일부 직원들은 통통 코인을 월급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해요. 진짜? 월급으로? 약간 좀 내부 의견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안 담겨 있거든요. 일반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무식한 것들이나 톡톡코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미래 비트코인 나중에 이게 근데 이거 올라가니까 이 가격도 이거 비트코인처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긴 하네요. 그럼 니도 톡톡코인으로 줄까? 아니 싫습니다. 야 우리도 민원형 코인 하나 만듭시다. 안 되겠다. 이름도 너무 귀여운 걸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웃음을 자아냅니다. 진짜. 아니 왜 뭐지 최근에 유행하는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카드사의 직원인데 그 직원이 뭐 포인트로 월급을 받은 그런 뭐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네. 되게 유행하는. 네. 근데 와 이건 현실이네. 내부에서 반발 일어나면 꽤 큰 문제 아닙니까? 거의 이거 예전에 방송사에서 사실 이거 말도 상품권 준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 페이랑 뭐가 달라? 코인 그러니까 이런 걸 줄 거면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월급은 다 주고 통통 코인을 사게 되면 5%를 더 주겠다. 그치. 그러니까 네 돈으로 거기 가서 더 살아. 왜냐면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일단 남이 월급을 돈으로 줘야 될 거를 코인으로 줘버리면 이거는 진짜 폭력이지. 그리고 누가 식당을 꼭 그 구내 식당만 이용하거나 구내 카페를 누가 씁니까? 밖에 나가서 먹고 싶고 한데 통통 코인을 쓰기 위해서 계속 구내 식당과 카페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그룹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통 코인을 어떻게 해서든 뭐 사업으로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용해 먹는. 그거를 쓰게 하려면 그걸 좋은 점을 더 발휘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해야지. 이거를 억지로. 제목을 잘 지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은 또 요즘 처음이네요. 통통 코인이네. 귀엽다.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 귀여워. 토마토 그룹, 통통 코인 모든 게 다 귀여워. 홍보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TS를. 고민되네. TS를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노조가 자사의 이재용 석방 옹호에 코미디 판결의 맞장구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 노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다룬 자사 보도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뭐라고 했냐. 코미디 같은 판결에 진지하게 맞장구 치면 언론도 코미디의 일부가 된다. 아무튼 조선일보가 12일 발행한 노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은 언론이 기존에 보도한 내용을 깡그리 부정하는 논리였다고 지적하면서 경영승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연구 없다 수준의 주장을 본지는 옹호했다 라면서 자사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자사 보도가 언론이 스스로를 자기 부정하는 사례라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무튼 뭐 나름 그래도 지적은 했네. 지적은 다 했어요. 노조는 삼성 관련된 보도 이외에도 자사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보도에 대해서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언론사 검열을 획책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이었는데 본지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며 정당화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누구를 위해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뭐 민원연 보고서를 노조가 자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조선일보 노조는 대단하네요. 예, 언론 노조 소속은 아니죠? 네, 언론 노조 소속 아닙니다. 네, 그냥 노동조합. 네. 자체 내에서 어떤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뭔가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사람은 뭐든지 개기려면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트집을 이제 잡는 것이죠. 지금 알기로 임금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우리 진정성을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기사를 보면 무슨 진정성 무슨.
실성 없는 것으로. 네, 제가 보기에 네. 이거는 그냥 한방, 조선일보 사측과의 한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정 저널리즘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동안에, 그러면 그런 보도는 논설위원 측에서만 나오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문제적 보도는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다 비슷한 논조로 하고 있으면서. 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카더라인가 특종인가. 예, 오늘은 신문 모니터 특집입니다. 제가 보니까 티에노님께서 앞으로 이 계속 제목을 이렇게 쓰는 이것은 다 나은 씨의 단독을 지금 우리가 베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은 씨한테 핫도그 하나씩 지급하라고. 진짜요? 그렇게 하셨던데요. 네. 자, 핫도그는 우리가 사왔을 때 조금 더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카더라인가 특종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문 모니터 내용을 할 텐데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느 신문이죠?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카더라였는지 일단 좀 알려주시죠. 11일 날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단독을 붙여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네. 불협화음 김동연 장하성 결국 연말 동시 교체 검토라는 제목으로 이 두 경제 사령탑이 교체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네.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어요. 되게 강하게 부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도에 나오는 그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익명 취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더라인가 아니면 특종으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특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단독일 수는 있지만 특종이라고 이게 우리가 좀 개념을 말할 때 얘가 지금 단독으로 한 건 사실이잖아요. 본인도 단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단독이요. 예, 단독이죠. 그리고 일면 톱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정말 명백한 단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카더라기 때문에 이걸 특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내용 되게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두 경제 사령탑이 바뀐다는 거는 사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뀐다는 건데 대단히 비규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야기를 특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게요. 네네. 동시 교체가 아니고요. 동시 교체 검토예요. 제목이. 네. 그 검토를 했다는 거를 동시 교체 이거는 오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 교체 검토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방송 보도였다면 우리가 객관성 위반으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걸기가 참 모호하게 여기서 검토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근데 내용은 교묘하게 이미 다 진행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약간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시 교체 방안을 검토 중 이러면서 이미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실무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권의 또 다른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고 그에 따른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선도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를 끝내고 11월 중순 이후에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네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경제정책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 아닐까요? 약간 그런 내용도 현재의 있어요. 경제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약간 기원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구슬하는 보도. 저는 저주 저널리즘. 그치. 제발 좀 바꿔라. 이런 보도 같은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걸 카더라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제이 씨가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나왔지만은 모든 취재원이 단 한 명도 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취재원이 6명인데 여권 고위 관계자, 여권의 또 다른 핵심 인사,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 다른 여권 인사, 고위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 이렇게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은
소설을 써도 이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여권 고위장기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따라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다 물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특정이 안 되는 이런 그 카더라성 그 취재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4명은 여권 관계자, 1명은 청와대 관계자, 1명은 고위 당국자. 세상에 고위 당국자는 또 뭐야? 어디 당국자?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소설 진짜 계속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 입장에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100% 다 뻥으로 썼을까요, 이거를 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여튼 얘기는 듣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들은다고 다 기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이게 근거가 없으면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자, 일단은 이런 다음에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청와대는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네. 11일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네. 브리핑에서 어제 중앙일보 쪽에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기에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면 톱 기사를 쓴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기자가 경제지표 호전되지 않으면 뭐 교체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연초면 이름 모를 혜성이 지구에 부딪혀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라면서 진짜 약간 얼마나 불쾌했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강한 이 어조로. 어떤 기자가 혹시 중앙일보 기자 아니었을까? 바람을 또 얘기하는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으면 할 수도 있지, 검토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짜증이 난 거지 김의겸 대변인이.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네, 진짜 짜증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의겸 대변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사실 무근이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얘기했어요.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는데 중앙일보는 이걸 어떻게 보도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청와대는 경제투톱 교체 문제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와 사실 무근이다는 천치 차이도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말이잖아요. 그건 오보인데? 그 오보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카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렵지만은 분명히 전화를 받았고 대변인이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아직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청와대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명백하게 둘이 싸워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지 되는. 네, 거의 이거는 가짜 뉴스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의 그 기준들은 보면은 완전히 전체가 다 가짜는 아닌데 막 카더라성 내용들이 막 들어있다가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은 사실 그것도 가짜 뉴스잖아요. 근데 아무튼 좀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앙일보가 버젓이 전화를 받아놓고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들어놓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허위 보도를 한 것이냐 이거는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지난주에 그 방송에서 가지고 나가서 정관용의 시사자께서 방송을 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우리 PD께서 저한테 좀 궁금하다고 얘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카더라성 보도들이 많은데 왜 이것만 이렇게 문제로 지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익명 보도를 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취재원들이 그 전부 다 익명으로만 얘기를 해주는데 어쩔 것이냐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반박이 시민들로부터 있을 수 있다. 내 방송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윤리강령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윤리강령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취재원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재원이 협박을 당하거나 이걸 보도함으로써 이것을 밝히고 취재원을 밝힘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신변에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기자가 그거를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걸 밝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걸 해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정의를 알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기자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일상다반사로 모든 일을 이렇게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막 급박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명은 취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여섯 명씩이나. 그리고 한 명, 그 기사의 모든 그 전제에서 한두 명은 그래도 뭔가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럼 청와대 김의경 대변인은 이렇게 했다라는 말도 쓰지 못하고 본인이 분명히 대답을 했다는데 그것조차도 실명으로 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언론인은 모든 언론을, 그러니까 모든 보도에서 반드시 취재원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진실 보도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통 대부분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이럴 때 언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취재원을 계속 나의 취재원으로 확보해서 비밀도 막 듣고 싶고 내가 막 취재할 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계속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 무슨 관계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써야 하는가? 이것이 항상 모든 기자들의 어떤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찌 됐던 간에 자기 기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사 작성에서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기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설득해서 최대한 실명으로 그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윤리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문에 대해서는 가장 좀 중요한 그 윤리 강령인데 여기 보면은 보도 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비슷한 원칙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는 보도할 수 없을 때에만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모든 정보의 출처를 밝힌다. AP통신은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라도 밝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재원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규정은 마치 세상에 없는 것이냐. 그냥 완전히 너무 해도 너무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 카더라 해가지고 누가 이래더라 이러면서. 근데 기사들로 이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이 과연 가짜뉴스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네들이 가짜뉴스의 어법을 사실은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쵸. 사실상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기존 언론에서 흘러들어간 사람들, 그것도 실력인 막 이렇게 꾼들, 그런 분들이 또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익명 취재원에 대해서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에는 절대 익명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칭찬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익명을 뭐 쓸지 모르겠지만은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에 그리고 완전히 일방적인 주장,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익명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사실 이 중앙일보 기사를 쓰는 사람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빵점짜리 기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청와대가 진짜 그런 교체서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 이 익명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뭐 정말 한마디 뭐 밥 먹다가 한마디라도 이거 이렇게 계속 안 되면
경제가 어려우면 뭐 교체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기사감입니까? 그거는 다 알아. 다 안 되면 당연히 교체하지 뭐든지 어느 장관이든 그 내각이 그러면 계속 정책이 헛발질을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국민의 반발이 너무 크면 그거는 당연히 그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언제라는 것도 모르겠고 이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얘기를 이렇게 일면 톱에다가 게다가 본인이 분명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반론도 안 실어주고. 네네. 이것은 진짜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참 이 기자들이 네. 참 힘들다. 왜요? 뭐가 힘들어? 기사는 기사 써야 쓰기 되는데 쉽잖아. 아니 기사는 써야 되는데 쓸 거리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 써야 될 거 쓰는 거예요. 일부러 거의 그냥 기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되게 식으로. 크게 이슈됐거든요. 엄청 큰 그렇죠.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사를 한 거 써긴 써야 돼. 근데 이거는 기사거리는 아니야. 네. 근데 쓰긴 써야 돼.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실명도까지 못할 거면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으면 네. 안 썼을 것 같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굳이 정상적인 압박이 상태라면은 이런 기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뭔가 그쵸. 보도를 이런 증거를 뭐안 발견해서 나오겠죠. 가지고 증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네. 네. 근데 기자들은 이제 기사를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네. 매체도 많고 기자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써야 되는데 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그럴 수도 있다.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반론을 누가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스에서 최근에 그 논란이 된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네. 그게 익명 칼럼이었거든요. 뉴욕타임스도 익명 칼럼 실른다. 근데 우리 중앙일보가 익명 이 취재원 좀 많은 게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던데 그거는 뉴욕타임스의 그런 식의 익명 칼럼은 진짜 그래도 본인이 익명이라는 거 이게 대충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아주 어찌됐든 제대로 그냥 정리해서 본인이 쓴 칼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막 이게 맞냐, 누구냐, 막 그런 화제가 된 건데. 그래서 뭐 본인은 아니다. 다들 유력 인사들이 폼페이오 장관도 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문장 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네. 누구랑 비슷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해.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 급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막 괜히 뉴욕타임스도 익명 칼럼 실는데. 내용도 이게 뭡니까 이게? 네네. 사실관계가 문제인데 이거는. 네. 아무튼 그런 반론은 좀 부끄럽지 않냐라는 생각이. 예, 물론 중앙일보가 한 반론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트럼프 얘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네.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카더랍니까? 이건 약간 카더란 아니고 정확한 조선일보의 주장이죠. 뭐. 내피셜. 아까 말하는 조선일보 노조가 약간 비판할 만한 그런 주장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건 자체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 모든 사람이 이 사건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네.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 관련해서 네. 그들은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approval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네. 엄청 크게 화제가 됐죠. 됐죠. 그래서 승인이란 표현은 외교상 큰 결례이며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10일 그러니까 그 한국 시간으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우의사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내놓은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우리 정부가 우의사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제재 완화를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부분 안보리 조치로의 중복이 되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를 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체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 주관 부처로서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그 소지를 제공해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야권이 비판을 일자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오이사 조치라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 승인 없이는 너네 못해라고 말했기 때문에 되게 크게 문제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 푸는 건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 독자적 제재인데.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냐 이런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순서가 강 장관이 먼저 국회에서 이해찬 그 대표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해제 조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가 야권에서 비판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이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어이없는 이런 이제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청와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청와대에서는 모든 사안은 한미 간 협의 속에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뭐라고 해명했었죠? 공식 입장 안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조선일보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설 제목이 미가 한해 대북 제재 해제 말라 경고 이런 일이 있나라는 사설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날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설은 그 평소 말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이긴 하지만 우리 주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긴 해요. 첫 문단에. 근데 이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한 비판은 이 한 문장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데 할애합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런 주권 침해를 당했지만 우리 정부가 문제다. 우리가 깨방정을 떨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나는 트럼프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잘못 생각했군요.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이사 조치는 그 주요 내용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서 그동안 금지됐던 남북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유엔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엔 제재에서 지금 이탈하겠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내용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약간 저희는 이제 눈속임에 가깝다라고 봐요. 좀 약간 과잉 해석이고 오이사 조치의 내용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상당 부분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오이사 조치만 해제한다 해서 달라질 게 있냐? 그럼 없거든요. 없죠. 사실상 의미가 없고. 우리가 유엔 제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떤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대화를 위해서 풀 수는 있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오이사 조치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그렇죠. 유명무실해졌고 있어봐야 뭐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체한다는 아직 사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해체한다는 것을 지금 유엔 제재에 이탈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놀라운 결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결론인데. 사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엔 제재에 이탈하겠다는 거는 그럼 유엔에서 나간다는 건데. 그렇죠. 제재 대열에서 쉽게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확대 해석을 해갖고 사실 이 오이사 조치 해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2014년도 당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남북관계 물꼬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오이사 조치. 이인재 우리 피닉제도 오이사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지금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허허 참.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은 다른 신문들은 좀 입장이 다른가요? 대부분 이제 어떤 포인트를 두냐면 이 미국 그 트럼프의 승인 발언은 트럼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너무 한미 균열 일으키고 있고 미국과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화를 낸 거다. 약간 이런 논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도
비슷한데요. 근데 특징적인 점은 일단은 한마디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마디 비판은 넣어줘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앙일보도 트럼프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자주 쓰긴 하지만 자칫 주권적 간섭으로 오인될 수 있어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 화법을 쏟아낸 배경 이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데 더 큰 문제는 쓰이는 것이죠. 세상에. 네. 중앙일보는 한국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낼 수 있다는 미국의 염려가 담긴 것, 강 장관 발언은 한국이 앞장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허무는 것, 똑같이 아까 조선일보랑 비슷하죠. 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대북 제재도 바뀌어야지. 대북 제재 그 논의 자체도 이제 사실은 지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비핵화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 대북 제재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무엇이느냐에 약간의 그 오이사 조치에서 완전 뭐 무력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물가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그 조치 중에서 몇 가지는 사실상 무력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그리고 특히 이 트럼프의 발언, 승인이라는 발언 그 자체에 좀 핵심을 맞춰서 만약에 이런 발언을 예를 들어 김정은이 이런 뭔가 우리의 주권을 간섭하는 이런 발언, 이런 표현을 썼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났죠. 진짜 완전히 무슨 일제시대의 천황폐하 말씀이나 또는 옛날 그 황제 옛날 명나라에서 내린 지금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지금 트럼프의 바로 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라고 하고 있는 물론 그 우리 그 트럼프 왕께서 성격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분의 심기를 거드린 건 우리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똑바로 해,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나라 언론으로서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대부 하면서 조선일보의 그 어법들을 많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네. 거의 그때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식의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뭐 글 좀 쓴다고 해서 막 불쾌하다, 승인이 뭐냐 이렇게 쓴다고 해서 걔네가 당장 우리를 버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굴하게 사설을 낼 필요가 있는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너무 그 무슨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설을 내고 있다라는. 트럼프 화났어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북미 대화를 그렇게 씹나? 그러니까요. 에이, 진짜. 자 그러면은 다른 신문사 혹시 차이점이 좀 있는지 동아서울, 한겨레, 경향 쭉쭉 보시죠. 그 동아일보는 약간의 차별화된 논조로 이제 이목을 좀 끌었어요. 네. 그래서 동아일보도 뭐 트럼프도 잘못, 강경화 장관도 잘못이란 양비론을 약간 펼치면서 우리 정부 자체가 아니라 그냥 뭐 강경화 장관만 특정해서 비판한 점이 좀 두드러져요. 그래서 조선과 중앙처럼 왜 미국 심기 건드렸어라기보다는 약간 강 장관이 약간 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크게 비판한 건 이제 경향과 한겨레인데 경향 사설 제목은 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부적절한 언사예요. 제목이 사설 제목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일단 우선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경향신문은 어프로블은 승인 또는 허락, 일상적으로는 재가라는 뉘앙스로 포함돼 있어 주권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쓰는 것은 외교적 결례, 동맹국을 견시한 발언임은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의 취지에 대한 해명해야 할 것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불상사는 강경화 장관의 미숙한 국회 답변이 원인을 제공했다라면서 이제 강경화 장관도 질타했고 물론 뭐 이제 왜 미국 심기 건드렸냐, 한미 분야 공조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도 않죠. 네. 자, 아무튼 우리 이게 뭐 사실은 논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조선일보가 이랬대요 하고 우리가 이르는 수준의 지금 그런 우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네. 그런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였는데 이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뭐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그냥 뭐 얘네들이 이랬대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게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널리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미가 한해 대북 제재 해제 말라라고 경고.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우리가 이렇게 미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이러면서. 제목이 진짜 이런 일이 있나가 진짜 들어가네 제목에. 근데 이런 일이 있나가 트럼프가
우리에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를 건드리다니 건드려서 우리 왕께서 이렇게 대노하셨다니 네, 약간 네,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거거든요. 아, 진짜 좀 충격이다 네. 진짜. 자, 그래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선일보 일일이 보지 않잖아요. 이런 거 좀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미런 곰탱님께서 이제 민원연에 가입하셨다고 취직이 되신 거 아니야, 이분? 축하드립니다. 아, 이분 취직되신 것 같습니다. 야, 그런가요? 네, 왜냐면 그 취업이 말인가요? 되어야지 가입하신다 그랬는데 뭔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취업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도. 네. 회원 가입도 축하드리고요. 네. 유탈에서 활약한 지 1년 6개월 만이지. 네. 오래 걸리셨습니다. 이거 신입 회원상 노리고 지금 가입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의심이 되는데. 우리가 토요일 버전에서 요 정보를 드렸거든요. 네. 자, 미련곰탱님. 네.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캠코더라길래 누가 캠코더로 촬영하는 줄 알았더니 캠프 코드 더민주. 저도 처음에 캠코더 인사가 뭐야 라고 했었거든요. 자, KBS 사장 찌라시도 심하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네. 저 미련곰탱님이 가입하셔서 뿌듯합니다. 예. 네. 미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미탈이 한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네. 네. 자, 레이지 칠세님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조선과 자한당의 어설픈 거짓 선동에 지쳐서 더 이상 논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조롱하려고 키보드를 누르는 것조차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네. 몇 주 동안 띄엄띄엄 일하다가 5일 연속으로 일하려니 평소보다 월요병이 심하게 오네요. 아직 아이고. 하지도 않아놓고 벌써부터 그래 나는 이제 수요일쯤 되면은 막 늘어질 것 같아. 막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주 4일째가 네. 필요합니다. 민원연 활동가님 늘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고 싶어요. 라고 쓰셨어요. 네, 티에노님 거 읽어주세요. 저는 사실 중간 광고가 제일 싫고 그 다음이 19금 표시해놓고 칼과 총, 담배에 블러 처리하는 게 싫어서 TV와 뉴스 외에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경영 프로에서 결과 발표 전 광고하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절대 안 봅니다. 60초의 공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간 광고를 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보고 싶은 양질의 컨텐츠인가? 물음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사실 없고요. 네. 맨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서 내가 떼어도 저렇게는 하겠다 싶을 하나만한 토론이나 가족 불화 양성하는 뒷담화 프로 같은 게 종편의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런 채널은 중간 광고까지 하면서 살리고 공영방송 지상파도 광고 더 많이 하게 만들면 이 얼마나 많은 정파의 낭비인가요? 어차피 그 모든 광고료는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더 비싸게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는 것으로 보여서 아무튼 매일매일 특집이 되는군요. 그 분야장님께서 저작권조로 1회당 1핫도그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발언이나요. 네네. 핫도그 맛있겠네요. 네. 자, 청라에서 삐님 방심이 방통위 때문에 슬프다가 비광성주 근해 적십자 총재에서 푸하하하 씁쓸한 박장대소였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 방심이 방통위 때문에 슬프긴 하지요. 네, 전 슬프다기보다는 막막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특히 방심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바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TV조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것도 사실 심의 전체가 좋게 나오지는 않는데 특히 TV조선 재승인이 사실 올해가 올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합쳐서 그 오보마마 편파의 법정 제재가 4건 이상이 안 나오면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고 그냥 3년 재승인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재승인이 났고 작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거의 1년 뭐 꽉 채운 1년은 아니지만 거의 1년을 이미 지날 보냈고요.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건 이상이 나왔어야 내년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 4건 이상은커녕 지금 딸랑 2건 나왔는데 2건 중에 1건은 게다가 불복해서 계속 재판을 걸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만약에 얘네들 뭐 내년에 두고 보자 해봤자 내년 1년 동안 10건이 나와도 그 다음에 재승인 받으면 됩니다. 이들 하는 짓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굉장히 애써서 종편 떼찌 프로젝트를 해서 종편의 오보막말 그러니까 TV조선 특히 그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잡는다기보다는 좀 막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이것이 저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이 나쁜 방송을 안 해서 못 잡은 거면 괜찮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무서워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실제로 방송이 좋아졌으면 왜 화를 내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은 똑같이 나쁜데 오히려 요즘은 더 나쁘기도 한데. 더한데 요새는. 그런데 이게 지금 심의에서 2건밖에 안 나왔다는 이 사실이 너무 열통이 터져가지고 잠이 좀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민원연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그냥 우리도 말로만 립서비스처럼 말로만 비판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 것이냐. 무기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아프게 정말 막 절실하게 우리가 싸우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고민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이번 주 안에는 민원연이 어떻게 이 문제를 12월까지 이슈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 내리고 실행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니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매일매일 요즘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봉우 씨하고 같이 종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충격적인 보고서도 하나 이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보고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몇 개 더 나오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내내 시방이 안건과 종편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